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현존 최고 농업 실련, 자연농 실련 기술 찾기 40년 성과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 찾기 40년 성과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1978년 그때쯤에 미생물을 이제 처음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 이제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다음 미생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이제 연구하시는 이제 여러 박사님들, 연구관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미생물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작, 원예, 축산서부터 여러 어, 그쪽에 뭐 관련된 곳에는 아마 많이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뭐 미생물 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넓게 또 우연찮게 또 그런 기회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농업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겠다는 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또 대학을 복학을 한다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또 학교 다녀야 되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농업에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농업단체에서 제일 큰 농업경영인,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신청하게 됐고 농업경연의 1세대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받고 농사 지었는데요. 양배추 농사 지었더니 이제 뭐 파동이 일어나서 똥값이 됐고요. 중송아지 사가지고 큰 소가 되고 송아지가 났는데 되려 싸는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안타까운 그때의 상황에 젖혔을 때 선배 농민들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농사 안 짓는 거다. 3, 4년마다 이렇게 파동이 오고 뭐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 당시는 뭐 어쨌든 농지 가격도 소 한 마리 팔면 1,000평을 살 정도였습니다만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을 내가 종사한다면 뭔가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6 86년이죠. 86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어디 갔냐면 우리나라 농업의 제일 큰 유통시장인 가락시장 갑니다. 거기서 2년 반 동안 가락시장에서 어쨌든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겪으면서 보니까 상인들은 돈 벌고요. 또 농산물을 이제 가락시장 보내서 정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농업을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화학농에 이제 뭡니까? 어, 뭐 누구나 하는 농업이었죠. 하지만 그 농업은 힘들다. 그래서 그때 여러 선생님을 찾아게 되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전통 치유로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농업. 그래서 현전 농업 최고 농업이 아마 질병치료에 필요한 농업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연농 없었습니다만 자연농에 뭐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오늘 현존 최고 농업 실련과 자연농 실련이라 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낸 농업이 이런 농업의 목표. 그래서 지금 어쨌든 40년이 지다 보니까 성과가 나온 거를 말씀을 그러는데요.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아까 현존 최고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면 바깥에 안 하는, 그리고 공장 비료죠.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반려태비 같은 속효성에 아니면 농약, 제초제 같은 뭐 화학농약, 천연농약 다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인 환경적인 이제 파괴, 바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껴끄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이런 농업을 지향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니면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전적인 뭐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면 보통 우리가 나와 있는 수확량을 가능한 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확이 안 된다는 농업은 어쨌든 지속되기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경은 무투인 무비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약간의 방치형 농업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생산량이 높이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생산량이 높이면서 현존 최고 농업을 실현하고 싶다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농사 기술이 지금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 2, 3 우리가 토양, 작물, 삶, 미생물이죠. 기본 기술 하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뭐 토양이면 어떤 농사 갈 거냐 아니라 이거를 분류해 봤습니다.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에서 5가지 분류하고 또 작물도 마찬가지, 3인 미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 5, 6, 7, 8 기술, 이제 5대 기술이죠. 우리가 농업의 실질적인 아마 꼭 필수적인 기술이죠.
파종을 어떻게 할 거냐. 경작. 5. 양분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6. 잡초 어떻게 할 거냐. 7. 병해충 어떻게 해결할 거냐. 8. 미생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것도 1, 2, 3, 4, 5로 해서 분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1그룹을 선택할 거냐. 2그룹 선택할 거냐. 3그룹이냐. 4그룹이냐. 5그룹이냐. 그 기술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밭갈이 하신 분 있고 파종도요. 어떤 밭갈이 안 하고 파종하시면 부분견에서 파종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고 또 병해충도 화학농약 쓰시는 거 천연농약 쓰는 분도 있고 아니면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씩 나눠봤습니다. 전부 다요. 그러니까 지금 8가지를 5가지씩 이제 분리하는 거죠. 각각.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작물 재배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작물 재배 기술도 1그룹서부터 5그룹까지 분리해 봤고요. 왜냐하면 작물 재배 기술이 각각 다 틀리게 지금 현재의 농업에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술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걸 안 따집니다. 현대 농업에서 안 따집니다만은 또 작물 재배 기간입니다. 정말 작물 재배 기술과 작물 재배 기간은 나누질 않거든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또 5가지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중에서 1, 2, 3, 5가지 중에서 최고 난이도 있는 4, 5그룹 기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현존 최고 농업의 신뢰하는 뭐 안정적인 생산하면서 제가 궁극적인 제 자연 유기농, 자연농이죠.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2, 3 기술이나 4, 5, 6, 7, 8 기술은 앞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오늘은 소개 안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했던 작물 재배 방법입니다. 뭐 최근에 또 자주 얘기했고 전편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작물 재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 기간인데요. 작물 재배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5그룹 5개의 작물 기술을 나눈 중에서 최고의 등급인 5그룹 기술의 초지연 재배입니다. 초지연 뭐 전편에 얘기해서 아주 천천히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 재배 기간은 뭐냐? 5그룹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물을 좀 빨리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작물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의 작물 재배 기간을 최대로 길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5그룹 기술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1그룹이 제일 빨리 키우는, 빨리 수확하는 그런 기술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일 긴. 그래서 초장기 재배입니다. 제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갔을 때 제가 목표한 현존 최고의 농업이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개할 거고요. 자, 오늘 40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세분적인 계속 소개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아마 1, 2, 3 기술과 4, 5, 6, 7, 8 기술은 충분히 소개했을 합니다만 그 안에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분류되는 건 보고했고요. 공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 방법에서 작물 재배 기술과 재배 기간도 이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편부터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